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21.92포인트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의 고용 경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402억 순매도, 기관은 2,09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740.90원 0.35%, 코스닥은 반면에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101억, 기관은 52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과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에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7.80원 0.00% 0.1원 상승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에 대한 관망세의 소폭 0.1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 온 디바이스 AI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 AI 탑재 삼성전자 갤럭시 25가 판매가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CM텍, 제주반도체, 네페스아크, 카운칩스, 아모그린텍, 코리아 서키트, 덕산 네오록스 등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주 온 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폰 신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가 우리나라 및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 가운데 기대 이상의 사전 판매 성적을 거두면서 사전 개통 기간을 5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부 판매처에서 준비됐던 사전 판매 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갤럭시 S25 시리즈는 앞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가 팔리면서 역대 X 시리즈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두 번째 AI 폰으로 사용자를 이해하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고,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AI 경험과 제품 경쟁력을 적극 알린다는 계산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영 사업부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사용자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면서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08% 상승하고 오픈 AI가 미국의 16개 주의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 검토 소식과 또한 최태원 SK회장의 차세대 먹거리로 SIC 웨이퍼 사업 관심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DB하이텍, 어버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 AD 테크놀로지, ALT, 아이언 디바이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3.08% 상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다는 소식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블랙웰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대량 생산 및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세 개사가 최대 5천억 달러를 합작 투자해 미국 AI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도 합류해서 오픈 AI의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어 오픈 AI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가 미국 16개 주 정부에 데이터 센터 건설 제한 요청서를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픈AI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최대 10곳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 등에 탑재될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SiC 웨이퍼가 대표적으로 제 회장은 Si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애정을 쏟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SK 실트론을 통해서 2020년 3월 미국 두 편사로부터 Si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기업인 SK 실트론 CSS를 인수했고,
SK 실트론 기술 우위를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한미 듀얼 생산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제품인 20mm짜리 실리콘 와이퍼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올해 본격 양산해 시장 추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는 SIC 웨이퍼 사업은 미국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 실트론 CS 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다면서 최 회장이 해당 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대동기어, 휴림로봇, 클로버, DIC,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규모 생산을 위해 제조 엔지니어, 프로세스 엔지니어와 이 제조 기술자 채용을 공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테슬라 선임 채용 담당자가 카리스 테이는 링크드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을 중심으로 테슬라 봇을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테슬라 봇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달 말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1000대가량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올트만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면서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라고 밝히면서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 협력 기회가 나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현대 에버다임, 데모, 해인, SY 스틸텍, TYM, 현대 HD현대건설기계, 범양건영, SYD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종목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는 14일에서 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MSC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의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방안에 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의회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블라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평화 협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키스 켈러그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는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뮌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발표할 것이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평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뮌헨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훌륭한 논의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작년에 방산부문 실적 호조 소식에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 MNC솔루션, 사면, S&T 다이내믹스, RF 시스템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4.37조 21.99% 전년 대비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7.36% 증가, 순이익은 158.49%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의 1.44조 원, 전년 동기 대비 45.66%, 영업이익은 1616.87억 원에 전년 동기 대비 131.70%, 순이익은 1450.15원에 전년 동기 대비 213.98%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로템의 실적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환율 영향과 비용 절감 노력으로 40% 이상의 방산 수출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나증권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부지적인 접근에도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BK 투자증권도 플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이 며칠에 수년됐지만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 있고 공개가 어려운 일부 중동 국가 한국 4차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수치 이상의 긍정적 흐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과 연내 루마니아의 추가 수주 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 납품건들이 실적 인식 시점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이익률 측면에서 충분히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진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 필옵티스, YC캠, 한빛레이저, 캠트로닉스, CNG하이테크, 기가비스, SKC 등 유리기판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반도체 사업 부분 DS 내 첨단 패키징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만의 독자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삼성전자 유리기판 사업 추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유리기판 개발 사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소수 기업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는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기에 자체적인 공급망을 물색 중이고 이미 기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로원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에 원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DK락, 효성중공업, S&T에너지, G2파워, 우진엔텍, 한전산업, 우리기술, 한전 KPS, 보성파워텍 등 원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한국 수력 원자련이 스웨덴에 이어서 슬로베니아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준에도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슬로베니아의 크루스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 발주사인 슬로베니아 전력회사 젠에너지가 최근 JEK2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한수원이 불참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소형 모듈 SMR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신규 원전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원전 시장을 미국 원전기업 에스팅하우스에 내주고 사실상 철수 수준을 밟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석유가스존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한고래 1차 시추 결과 실망감에 하락을 했습니다. 화성밸브,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한선엔지니어링, 흥구석유, 동양채널과 넥스틸, DK락,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동해 석유가스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12월 20일 시작한 대한고래 시추 작업이 지난 2월 4일날 종료됐는데 이 정부가 대한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면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이 됐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대한고래 1차 시추 과정에서 탄화가스 징후가 발견됐다는 것도 이 가스부스와도 측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예고한 대로 2차 시추는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석유공사와 합작 형태로 후속 유망 구조에 대한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첫 시추부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와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추진력을 받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종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월요일날은 유튜브 장종 라이브 와우넷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